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요게 새로 입고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영상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계속 이제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오늘 낮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원화 스테이블 관련 테마주는 굳이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사실 이제 반등하기 좋은 자리이긴 하거든? 네. 그 카카오 주식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굳이 원화 스테이블 관련주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말고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투자해도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서클이 지금 상장돼가지고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얘기할 게 많긴 많은데 일단은 요걸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서클이 상장됐는데 PER이 600이 넘어갔다 하더라고. 엄청 높네요. 600이 넘어갔다 소리는 이익을 회수하려면 600년이 걸린다는 소리라서 챗 GPT한테도 내가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아무리 높아도 한 15에서 30이면 정상 범주. 네, 이거 좀 높다고 얘기 나오는 게 30에서 50. 50 넘어가면 완전 고평가다. 네. 인 건데 이제 예외적으로 투자 고려가 가능한 경우는 초기 고성장 기업일 때, 요거인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이익 감소 때문에 PER이 높게 나왔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표도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어쨌든 서클 같은 건 요것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이 PER이 600이 넘어가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대부분은 거품이죠. 거품도 이렇게 끼진 않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네. 해서 한 255달러까지 최대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서 전 차라리 한번 떨어지고 나서 재차 고점 돌파할 때 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제 생각에 뭐 고려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코인베이스는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어도 그냥 코인 시장이 뭐 불장이 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거래소 자체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USDC를 활용한 결제 카드 약간 결제 시스템 약간 요런 쪽으로 사업을 좀 벌리는 거. 네. 그래서 좀 오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는 그런 이유로 가격이 올랐고, 어제 16%가 올랐거든? 네. 근데 페이팔은 3%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아예 결제 쪽으로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PER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네. 참고하시고, 다만 서클이 테더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분간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볼륨이 중요해요. 마켓캡보다는 볼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테더랑 서클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시총은 2배 차이 나는데 거래량은 7배가 넘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테더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서클이랑 코인베이스 정도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테더 관련주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자금이 몰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어느 정도 거품인 것 같다. 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이제 돈이 몰리면 뭐 서클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발행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쓰이게끔 하려고 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수혜 보는 건 뭘까? 그러면은 코인 시장이 수혜를 보는 네,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 제 생각인데, 뭐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마 그냥 코인베이스 가입하지 않아도 교환되게끔, 약간 네. 삼성페이에서도 그냥 USDC를 비트코인으로 그냥 교환되게끔, 약간 이런 서비스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런 효과로 코인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PER이 600 넘는 그런 것보다는 네. 차라리 이제 뭐 비트코인을 우리는 투자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제 구독자분들은 뭐 비트코인을 생각하시겠지만, 해외 주식을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주식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나, 우리나라에서는 현물 ETF 못 사죠. 안 그러면 뭐 선물 ETF를 사도 괜찮죠.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네. 이런 것들을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 제 생각에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결국 뭐 어디로 물릴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진짜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그 PR이 물론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광기랑 거품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USDC로 몰려든 금액이 네.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은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봤을 때 얼마만큼 금액이 들어오는지 살펴보면 지금 나간 금액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탈로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을 갱신한 지 꽤 됐거든요. 고점을 갱신하고 꽤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도 고점을 갱신하고 꽤 올라간 상태였는데 잠깐 빠져나간 듯 하다가 다시 고점을 깨 부수고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전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요쯤 혹은 요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쯤 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수요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죠. 뭐 물론 뭐 현물 ETF로 자금 유입되면 뭐 무조건 올라야 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현물 ETF를 개인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이 살 거였으면은 사실 거래소에서 미리 샀겠죠.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현물 ETF를 사는 데는 기관, 기업 뭐 이런 데의 수요도 많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돼?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밀어줘? 그러면 그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물론 서클도 있겠지만 코인베이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돈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클리로 비트코인 현물 ETF 떼고 나가는 것까지 이제 딱 싹 다 비교해 봤을 때도,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녹색이 유입, 빨간색이 유출이거든요. 그리고 요 주황색이 비트코인의 가격, 그 다음에 흰색이 순유입, 순유출 뭐 이런 건데,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녹색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랑 비교해서도 지금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총바뀜이 일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네. 안 그러면 기관이랑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모은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맞물려서 돈이 많은 애들도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트 분석은 굳이 하지 말자. 네, 뭐 움직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전히 그냥 옆으로 횡보 중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금리는 결국 동결했더라? 네. 네, 다들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연설을 좀 듣다가 잤는데, 네, 내 탓 아님. 내 탓 아님, 트럼프 탓임, 난 모름, 그래도 내 책임 아님. 이거 전부 관세 때문임. 아니 이게 남 탓을, 물론 트럼프 탓이겠지. 네. 예, 네. 물론 파월이 막 관세를 때리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뭐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고 그런 거는 뭐 파월이 한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근데 이러다가 진짜 50bp를 한꺼번에 내려갈까봐 그게 나는 걱정인 건데. 네. 그냥 좀 이렇게 내 생각에 좀 미리 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점도표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더라고. 네, 거의 뭐 그대로예요. 올해 2번 인하한다 네. 정도는 거의 그대로고, 네. 근데 이제 내년이랑 그 이후를 봤을 때는 좀 천천히 한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천천히 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지금 3월이거든요. 3월에 나왔던 걸 보면은 뭐 26년, 27년 평균이 뭐 공통적으로 보는 그런 라인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그게 이제 조금 더 분산이 된 느낌?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 점도표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쵸. 점도표보다는 뭔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점도표를 제대로 지킨 적도 없잖아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점도표에 관심을 많이 쏟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물론 뭐 사실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달라지겠거니 싶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별일 없었다 정도? 네. 그 정도로만 하고, 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 오늘? 더 할 얘기 있나? 뭐 더 할 얘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한 거야. 다 한 거예요? 현물 ETF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 아, 그리고 이제 서클 코인베이스 얘기 좀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아니면 뭐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것도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낭비하는 세금 아깝다. 솔직히 말하면 낭비하는 세금 아깝고 차라리 거래소 요 수수료나 이런 거 차라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거래소 수수료 내린다라는 공약은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출금 수수료가 날강도예요. 아, 이건 진짜. 날강도입니다. 뭐 단적으로 테더 같은 경우에도 뭐 전송 수수료 같은 거 좀 따져봐도 아 코인원에서 테더 요 전송 수수료가 2달러인가 그래 2테더인가 그래. 네. 근데 이제 뭐 체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 코인원 같은 경우에도 그 트론 체인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거든. 네. 근데 트론 체인의 수수료가 그렇게 나올 수도 없어요. 한 100원? 예, 나머지 출금 수수료는 그냥 다 지들이 먹는 거거든요. 해서 이 출금 수수료를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거. 네, 해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말고도 사실 투자자들을 보호하거나 안 그러면 이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많으니까 네. 차라리 그런 쪽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는 주의하셔라. 네. 예, 지금 주식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가 올라가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미국도 됐으니까 한국도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잘 몰라서 그런다, 걔네들이. 국내 주식 전문가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뭐 코인 쪽을 원래 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부추기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고 해도 수혜주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또 이것도 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아닌가? 아닐 수도. 왜냐면 USDC나 테더는 어쨌든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 쪽으로 들어갔질 않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참고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아니어서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CBDC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CBDC가. 우리가 지금 카드 결제가 안 되기를 해. 안 그러면 뭐 현금을 진짜 뭐 쓰는 사람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CBDC도 사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돈을 좀 더 효율적인 곳에 네. 네, 잘 썼으면 좋겠다. 코인 요 사각지도 많거든요. 하다못해 막 가짜 거래소 만들어서 막 사기치는 애들 때려잡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내일 저녁에는 김민 아나운서님이랑 라이브가 있고요. 낮에 알트코인 분석 영상을 하나 올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비트가 막 변동성의 비트 영상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내일 낮에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